안녕하세요, 감자맛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구매한 현대 코나 일렉트릭 한 달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언젠가 내 차를 산다면 첫 차는 꼭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가솔린 차에 비해서 소음도 적고 배터리가 있어서 차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차 후보로 전기차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일본에 출시된 많은 전기차 중에서 제가 현대차를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와이프가 한국인이라서 저도 따라서 한국에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한국차의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품질, 완성도의 매력을 느껴서 한국 자동차 회사 중에 일본에 진출한 곳이 현대라서 현대 위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는 인스타로 불리고 한국에서는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불리는 전기차를 구매할 뻔했는데, 인스타 구매 상담 받으러 요코하마 전시장 갔을 때 인스타 옆에 전시되어 있는 코나 일렉트릭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코나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마침 일본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코나의 전기차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풀옵션 인스타와 기본 모델 코나 가격이 약 20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은 걸 보고 코나도 많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구입 상담 받을 당시 바로 출고 가능한 코나 차량에 한해서 0.9% 금리와 20만원 상당 충전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 안정 프로모션 중이었습니다. 이건 놓치면 무조건 후회할 이벤트라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는 4인승인데 코나는 5인승, 트렁크 적재량도 코나가 1.7배 더 크고 코나는 뒷좌석 에어컨이 있다는 것 등등 인스타보다 코나가 여러모로 스펙이 좋아 보여서 오래 타려면 코나가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해 코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나 가격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에서 코나는 옵션이 적은 순으로 캐주얼, 보야지, 라운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옵션 적은 기본 모델인 캐주얼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만 399만엔, 세금 및 등록 비용 포함하면 총 414만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일본 전부 전기차 보조금이 67만엔, 사이타마현 지원금 22만엔, 사이타마시 지원금 5만엔 혜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300만엔 초반대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요코하마에 있는 현대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 센터, 줄여서 CXC에서 출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처럼 100% 온라인 계약입니다. 저희 집이 요코하마까지 고속도로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가까운 집 근처 대리점에서 출고 받을까 고민했는데, 저는 굳이 요코하마 CXC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 코나를 턴테이블에서 멋지게 대기시켜주고, CXC 건물도 일본에서 흔치 않게 세련됐고, CXC 가면은 현대차를 모티브로 한 음료랑 쿠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멋있는 곳에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요코하마까지 간 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현재 CXC는 요코하마랑 오사카 두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 한 달 정도 코나를 사용하고 난 후에 현재 상태입니다. 코나 출고 날짜는 2025년 7월 6일이고 오늘 8월 24일 기준 주행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제 직장은 자차 출퇴근을 허락하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일이 없는 주말에 타고 평일에는 와이프가 가끔 운전합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 시설이 없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미쓰비시 딜러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보통 배터리가 40% 정도 되면 충전해주고 있어요. 충전 비용은 구입 당시 기간 안정 이벤트를 현대에서 받은 충전 쿠폰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정도는 충전 가능할 정도라 비용 부담이 덜해서 좋아요. 네, 다음은 한국 사양과 일본 사양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전구 덮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춘정구 덮개가 한국은 문 열듯이 오픈형인데 일본은 협소한 주차장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방향 시스템과 와이퍼 레버의 위치입니다. 보통 수입차인 경우는 제조사 나라의 상에 맞게서 제조해서 한국에서 만든 차인 경우에는 방향 시스템이 왼쪽, 와이퍼가 오른쪽이어야 하는데 일본 현대 코나는 일본식으로 맞춰서 방향 시스템은 오른쪽, 와이퍼는 왼쪽으로 이렇게 현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일본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서 현대 일본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다음은 제가 한 달 동안 타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좋았던 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루링크예요. 블루링크는 현대자동차에 탑재된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올 6월에 서비스 종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일본 현대에서는 계속해서 블루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링크 어플로 차키 없이 잠금 해제하거나 차 타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거나 차량 밖에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서 수시로 차가 잘 잠겼는지 어플로 확인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런 커넥티드 서비스가 유료인데 현대는 일본 출시된 모든 차량에 5년간 블루링크 무료라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안전 기능입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나 주차할 때 완전 편하고 방향 시스템을 켜면은 그 방향 쪽에 연동되어 있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화면을 띄워줘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자전거나 사람들 등 장애물이 지나가면 핸들이 진동해서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특히 일본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오디오입니다. 기본 모델인데도 오디오 음질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보스 스피커로 따로 업그레이드 안 해도 충분히 입체적으로 소리가 잘 들려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번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입니다. 코나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됩니다. 저는 말하기 편하게 언뜨언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언뜨언시가 있는 차가 있긴 있지만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건 가격대가 센 그랜저 급차밖에 없어서 내 차로 언제든지 언뜨언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여름이라서 저는 언시밖에 안 써봤지만 언시 모드 하면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언뜨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팩 위치입니다. 코나가 다른 전기차 모델보다 배터리가 지면이랑 좀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단차가 있거나 반지떡 넘을 때 하부가 긁힐까봐 살짝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춘정구 덮개 문제입니다. 이게 가끔 제대로 안 닫힐 때가 있습니다. 춘정구를 닫을 때 덮개가 안쪽에 있는 걸쇠에 걸려 잠기는 방식인데 이 걸쇠가 눌린 채로 튀어나오지가 않아 제가 손톱으로 직접 걸쇠를 꺼내서 닫아야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일본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불만이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현대가 꼭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나 한 달 사용 후기 총평입니다. 최근 일본 차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나가 가솔린 SV나 하이브리드 SV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안전 장비까지 잘 갖춘 SV 전기차라서 정말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SUV형 전기차 선택지가 적은데 코나는 그 중에서도 완성도가 뛰어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코나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동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요코하마 CXC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